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차례가 저자 소개 9페이지, 프로필 12페이지, 그 다음에 저서 소개가 1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 채널에서 저자 소개라든지 그 다음 프로필이라든지 그 다음 저서 소개는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 평생건강관리비법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차례 여기까지는 생략하고 큰 두 번째 타이틀인 프롤로그 15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방법과 실천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6가지 치유 개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단원에서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알고리즘하고, 여기에는 A는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B 무인도 여행을 휙 한번 하고 돌돔의 영양학적 가치 분석, 이렇게 이제 큰 세 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차트로는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 여기 이제 일본의 살의 기능적 분류, 건강한 식단의 예, 두 번째, 세 번째 콩, 칼슘의 중요성과 역할, 네 번째 고등어, 셀레늄의 중요성과 역할, 다섯 번째 식사의 종류, 여섯 번째 식습관 혁신의 정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차 본강의, 그러니까 일부 본강의가 끝나고 팁으로 비만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두 번째 팁으로 비만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다섯 번째 단은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기 전략인데, 이거는 2부 특강으로서 이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라는 게 원래 시작의 표현인데, 특별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방법과 평생건강관리비법 실천 수행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 누구나 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로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한번 듣고, 창시자의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창시자가 직접 특강할 때 썼던 메모노트로 쓴 평생건강관리비법 교재를 보면서 10회 이상 반복해서 시청한다면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한 사람이라면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나아가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쓴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을 대여섯 번 정도 읽어보고 이 사람이 평소 행동하는 생활 습관대로 따라 3, 4년 정도 더 밀도 있게 꾸준히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20년 젊어지는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평생건강관리비법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판매 전략상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목차, 그 다음에 저자 프로필이라든지 저자 소개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평생건강관리비법 책 소개 특강을 잘 들어보시고 이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을 구입해서 실제 본 창시자가 특강 노트로 2015년부터 쭉 써오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 특히 12가지 운동요법 동영상 시범이라든지 해설 같은 거는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을 통해서 직접 시청하면서 책을 보면은 대단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평생건강관리비법 실천 행동을 통하여 신체가 얼마나 젊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신체적 변화 2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비법의 지속적인 실천 수행의 결과로 지금은 젊은 시절보다 시력이 더 좋아져서 양쪽 눈의 시력이 1.5, 2.0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나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비법 실천 수행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은 단 한 톨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현대의학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정력도 20대 초반 나이 때보다 더 센 상태입니다. 내가 2008년 개발한 성기능 회복 7주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체험적 연구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2가지 실질적인 예만 보더라도 나는 신체 나이가 30년 이상 더 젊어져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로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건데 타이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only talk about 2 physical changes that symbolize how much the body is rejuvenated through the practice behavior of lifelong healthcare secret method now. 그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책 소개에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필연성 6가지 자연치유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하고 난 뒤에 그것도 뭐 자기가 제대로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에게 물어보고 그냥 처방전 적어서 주는 게 고작입니다. 아마도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30초 이내에 진찰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은 진찰 시간이 한 30초 내지 4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환자가 많으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웃깁니다. 병원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질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는 6가지 치유 원리와 개념으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치유 방법을 결합, 융합, 실행하는 독특한 치유 비법을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약 몇 톨 먹어가지고 나을 수 있는 질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너무 심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공해로 인하여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각종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다한 일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 환경, 습관적인 음주 등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과로의 누적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서 주기적 습관적으로 감기 몸살을 앓는 사람들조차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을 의사나 병원 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막연히 믿고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인 양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게는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마디로 다른컨대 이러한 질병들은 의사나 병원 약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임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은 남용할 경우 그 폐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수많은 질병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예방하며 나아가 평생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질병 치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힘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과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 체제를 갖추어서 질병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건강관리 비법인 것입니다. 건강장수 프로그램인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실천에 옮겨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질병을 깔끔하게 치유함과 동시에 자연치유 멘토가 되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건강산업의 핵심 멘토 활동, 취업이나 창업으로 경제적 풍요와 함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말입니다. 각종 질병 치유의 방향과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습관 혁신. 식습관 혁신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건강한 음식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체에도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몸속의 방해 요소인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셀 영양요법. 우리 인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나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정상세포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영양성분을 세포에 공급해야 합니다. 운동요법.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특히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특별히 야심적으로 개발한 12가지 운동요법을 시청자 여러분들 사정에 혹은 환경에 몸에 맞게 활용 응용하시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에 해설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시범은 평생건강관리비법 채널에 접속해야만 동영상 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내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책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술치유법, 민간요법, 크게 분류한 위 6가지 방법 중 식습관 혁신의 바탕 위에 나머지 5가지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 융합,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치유하고 다른 제2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말로만 평생건강관리 비법 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기 가족들의 질병이 자연치유가 순조롭게 잘 되게 코치해주는 상담사이면서 가이드 여기면서 동시에 자신의 치유 경험 지식과 배운 전문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비만, 제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 대사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아토피 불면증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 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질병을 잘 치유할 수 있게 전문 상담 역할을 하는 건강관리 전문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비법 기본 지식 정보 습득 알고리즘. 평생건강관리비법 본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 강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존에 대한 필수 조건만 충실히 하면은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급하고 절실한 첫 번째 행위가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거라고요? 마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호흡행위입니다. 숨쉬는 행위, 호흡행위보다 더 급한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같이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도시에서 방안 공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바깥 공기가 좋을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적게는 5, 6배, 많게는 수십 배, 심지어 100배 이상 나쁜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깥 공기는 늘 순환하고 있고 실내 공기는 늘 정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서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건강상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다들 평소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는 우리 일반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공기를 선택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 그래픽 그림을 보면서 호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그래픽 그림 맨 위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받아들인다. 이걸 보통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물론 내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외호흡,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는 혈액으로 이동하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이동한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 세 번째 그림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내호흡입니다. 혈액 속의 산소는 세포로 이동하고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혈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숨을 쉬고 외호흡, 내호흡 세 가지 호흡 과정을 우리는 기체 교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앞 그래픽 그림의 맨 아래 그림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맨 아래 그림은 우리 인체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그래픽 그림으로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세포호흡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세포호흡,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로 발생합니다. 이 세포호흡을 에너지 생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고 외호흡, 내호흡, 기체 교환 과정과 세포호흡, 에너지 생성 과정 모두를 합해서 호흡 과정 또는 호흡 또는 호흡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호흡. 우리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호흡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섬이나 산속, 숲속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도시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인된 믿을만한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를 실내에 설치하면 산속에서 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한 공기정화기 실제 사용 체험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011년도 2월 정도 됐을 겁니다.
믿을 만한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를 하나 구입해서 대단히 호기심 어린 그런 눈으로 또 그런 생각으로 방 안에 설치해놓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코가 좀 맹맹해요. 감기 초기 증상처럼. 그래서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고 방바닥을 쓸려고 보니까 뭐 방바닥에 뿌옇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뭘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확실히 머리가 맑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 보니까 방바닥에 뭐 뿌옇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집 찐득인 줄 몰랐습니다. 음연 발생 공기 정화기가 살균 작용도 탁월하다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11년 2월달 원래는 테스트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때 이후로 방 안에서 보통 잠잘 때는 머리맡에서 한 1.5m 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을 별로 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2011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통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오랫동안 책을 본다든지 뭐 책 보는 건 독서는 마찬가지. 독서를 한다든지 뭐 어떤 정신노동을 한다든지 하면 머리가 띵할 겁니다. 그런 증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고 또 음연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믿을 만한 음연 발생 공기 정화기를 구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중에 하도 엉터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공인된 음연 발생 공기 정화기를 구입하기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구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행위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몸 균형에 이상이 생겨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먹는 것은 고사하고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 자세 균형의 80%는 우리 귀의 전정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약 20%는 우리의 눈, 즉 시각이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몸 균형은 꾸준한 신체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체내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이라면 동양 전통의학의 철학 음양의 원리에 의해 만든 특별한 기능식품인 고인을 섭취하여 체내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은 있으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개발한 뇌운동법이 뇌운동 효과는 물론 우리 몸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실제 한번 익혀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신체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몸 자세만을 이야기하는데 본 창시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몸의 균형은 자세 균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방금 언급한 자세 균형과 우리 인체 내 시스템 균형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의 균형을 말합니다. 우리 인체 내의 시스템 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위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균형은 고른 음식 섭취로 균형을 잡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장 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져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 식품을 섭취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르몬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산도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1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 오메가3보다 6 비율이
20, 30배 높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소에 오메가3를 종종 섭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충분한 양의 생선을 자주 먹게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세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우리 지구상 유기체의 70% 내지 9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 내용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 핵심 요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일반적으로 중성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은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혈액 내의 pH는 7.35 내지 7.45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체의 피에는 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알칼리 물이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위의 pH 범위를 벗어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먹는 물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부 계층에서는 프랑스산 무슨 비싼 물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수 좋은 물 많습니다. 청정지역에서 뽑아 올린 물이나 화산지역에서 뽑아낸 물이 비교적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화산, 암석은 참숯과 같이 물을 걸러내는 필터처럼 정화작용을 하므로 깨끗한 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물을 선택해서 마시면 비교적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네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음식입니다. 음식이 맨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음식을 만들 줄 알거나 아니면 최소한 건강한 음식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이 성인 1일 피로칼로리로 적당한가? 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의 영양 성분비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적당한 음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각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적정량의 영양가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식단을 꾸리면 건강한 밥상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창시자가 쓴 책 20년 젊어지는 비법 제1권 3장 탄수화물, 4장 지방과 단백질, 5장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말해주고 내가 먹은 음식은 3대까지 간다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기능식품인 고인 섭취를 통해서 체내 시스템의 균형을 바로잡고 적당량의 건강한 음식을 제때에 먹는 식습관과 바른 생활습관을 가졌다면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 나쁜 공기를 자주 마시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좋지 않는 물을 상시적으로 마시거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즐기는 등 앞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 나쁜 생활습관을 가졌다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질이 좋지 않거나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건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심각한 질병, 즉 비만, 제2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창시자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대인 7, 80% 이상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이상 건강에 역행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에서 본 창시자가 개발한 건강장수 프로그램, 즉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해서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누구나 다 의사나 병원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인도 한 바퀴 휙 돌아보고 또 과연 생선이 영양학적 가치가 얼마나
풍부한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이는 저 전경은 2006년 7월 31일 12시 16분경 홍도 본섬 동북 방향으로 조그마한 낚싯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안개구름이 홍도 본섬을 집어삼킬 듯 엄습해 오는 광경이 경이로워서 한컷 찍어놓은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장면은 홍도 본섬 북쪽에 위치한 맨 오른쪽은 높은 섬이고 중앙은 독립문섬이고 왼쪽은 살팍섬인데 2006년 7월 31일 11시 40분경에 촬영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섬 전경입니다. 꼭 경주 첨성대를 연상하듯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섬입니다. 본 평생건강관리위법 창시자 아지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높은 섬을 이제 동북 방향으로 철수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2007년 8월 24일 11시 16분경 찍은데 저기 구멍이 있는데 저기가 이 높은 섬에 보통 저기 이제 구멍 혹은 북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경관이 좀 뭐라 그럴까요? 놀라움을 넘어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웅장하고 굉장히 경이롭게 생긴 그런 경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지트인데 근접한 쪽인데 저 밑에 보면은 그 쿨러가 있고 물통인데 쿨러 안에 고기 들었어요. 오른쪽에 턱처럼 약간 검은색으로 된 이 턱처럼 된 있는 데가 아지트인데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접해서 구멍 부분만 촬영했는데 이게 한개면 뒤로 더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요. 저 구멍 저쪽 편에 바다가 보입니다. 참 자연현상이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그 각종 금속 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오른쪽 벽에 온갖 물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구멍 뒤쪽에서 바짝 붙어서 이제 촬영한 쪽인데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 물기가 약간 여기에 바위 틈에서 스며 나오는 물인데 비상시에는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오른쪽 여기 밑에 보면 소위 이 기역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 아마 한 2평 정도 될까 말까 한데 24시간 태양광선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본 창시자의 아지트입니다. 세로 크랙에서 나오는 바위 크랙에서 나오는 그 소위 바람은 에어컨 바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기서 15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당장 살갗에 소위 닭살처럼 살갗이 돋아오르고 어실어실 춥기 시작합니다. 기침도 나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15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지트 덕분에 참 이 소위 천연 냉방 덕분에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걱정 안 하고 이 섬에 제가 갑니다. 뭐 하러요? 여름에 주로 돌돔 농어 낚으러 갑니다. 여기 제가 즐기는 낚시 포인트인데 지금 물이 빠져 설물 상태입니다.
지금 낚시 잘 안 됩니다. 이제 중들물 상태인데 앞에 흰 포말이 생긴 저 부분 한중간에 접시처럼 되는데 한중간에 약간 푸른색을 띄는 게 저기가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낚시하면 좋을 것 같죠. 자, 낚시를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고기 한 마리 물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올렸습니다. 돌돔입니다. 일반인은 평생토록 돌돔이거 먹어보고 죽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잘 먹어보기 힘든 고기입니다. 돌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구강, 즉 구강은 사기질로 되어 있어 망치로 두드려도 잘 안 깨집니다. 눈은 비교적 돌출되어 있고요.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는 굉장히 억셉니다. 그건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 지느러미가 비교적 다른 어종에 비해서 앞 지느러미가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박히면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별명이 코브라 헬기입니다. 세로 무늬가 7개의 얼룩말처럼 7개의 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힘이 굉장히 억셉니다. 그리고 껍질은 굉장히 악어 가죽처럼 질깁니다. 비늘은 굉장히 짠짠하고. 이 돌돔 생선회는 가히 설명이 힘들 정도로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말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직접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돌돔 껍질을 샤브샤브 해놓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근데 이 샤브샤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대략 팔판을 끓는 물에 한 10초 이내, 7초에서 한 11, 2초 만에 꺼내야 됩니다. 또르르 말립니다. 맛이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그럼 이 돌돔을 서울로 온전히 잘 보관했어요. 여름에 적어도 30도 전후할 때 이 생선을 운반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설명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바다낚시 같이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의 인솔로 가이드로 바다낚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고기를 잡게 되면 보관해서 운반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사진에서 본 그 돌돔을 서울로 가지고 와서 회를 떠서 그 다음날 오후에 회를 떠서 먹기 직전에 우연히 촬영해 놓은 것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선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입처럼 이렇게 벌어진 쪽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가 그 앞에 보이는 돌돔의 앞 지느러미 밑에서부터 꼬리 부분까지 한쪽 편의 살갗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처럼 생긴 쪽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계바늘 방향으로가 그 반대편 그 돌돔의 생선 살코기가 되겠습니다. 신선도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 더운 날 하루 종일 30도 오르날 해도 충분히 이렇게 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틀, 3일 지나면 선도가 떨어집니다.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돌돔의 영양학적인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돔 100g에는 셀레늄 0.66g.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레늄의 특징에 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17.8g, 일가 불포화지방산 20.0g, 다가 불포화지방산 50.0g. 이렇게 버릴 게 없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인도를 한번 시각적으로 비주얼로 여행 한번 하고 돌돔 한 마리 낚아서 돌돔의 영양학적 가치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비법의 본 강의 일부에 해당하는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에 대해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이 평생건강관리비법의 요체, 세 가지 요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체는 내 몸을 알아야 하는 게 첫 번째 요체, 두 번째 음식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음식과 그 다음 우리 인간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와 환경,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밥상을 만들려면은 건강한 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벼 재배되고 있는 종류가 수백 종 되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능적으로 분류한 벼, 살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미. 백미는 기능적으로 분류한 5가지 살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살이기 때문에 우선 백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밥은 녹말 성분으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한 끼 밥이 가장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면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는 현미 상태의 각 살에 적정한 수분, 온도, 산소를 공급해 싹을 틔운 살입니다. 발화가 되면 현미 상태의 살이 가진 비타민, 당질, 단백질, 지방질, 광물질, 식이섬유들이 몇 배에서 수백 배로 증가되며 새로운 성분, 아라비녹실린, 감마, 오리놀, 엽록소, SOD 효소 등이 생겨 발화 이전보다 뛰어난 기능성 식품이 됩니다. 현미의 소화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발화삭이 트면서 이노시톨로 바뀌기 때문에 소화가 쉽고 현미의 거친 식감을 보완한 살입니다. 다음은 흑양미입니다. 블랙푸드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알이 검붉고 구수한 향을 가진 약살이라고도 불리우는 흑양미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안토시아닌 색소와 생리활성 성분인 토코페롤, 오리지놀, 피트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E, 니아신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으로 환영받고 있는 살입니다. 백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흑양미의 고유향과 더불어 더욱 고소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흑양미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현미에서 부족한 비타민 A를 보충해줘서 궁합이 잘 맞습니다. 다음은 현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겨만 벗은 핍살, 현미는 도정하지 않아 살 영양의 많은 부분, 즉 29%를 차지하는 호분층이 그대로 남아있어 비타민 식이섬유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가 낮습니다. 현미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변비에 좋고 당분을 서서히 흡수되게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살교와 폐하에 든 리놀레산은 동맥경화와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의 다량 섭취는 피트산에 의한 킬레이트 작용에 의해 미네랄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야채, 우유, 깨소금 등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피트산에 의한 킬레이트 작용이라는 것은 피트산이 자석의 원리에 의해서 미네랄을 붙여서 달고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위 미네랄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그 약이 개발되는데 2차 대전 때 미 국방성에서 그 연구해서 개발한 그 약 이름이 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채, 우유, 깨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 킬레이트는 소위 중금속 해독에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이 결점을 완벽하게 승화시킨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며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했던 기록이 있는 정미는 구수한 향과 더불어 특이하게 차 종류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의 함량이 높고 일반 미에 비해 오올레산이 높게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오올레산은 종양 유전자의 활성 방해 물질로 환자 대용식품으로 가치가 높은 쌀입니다. 지금까지 백미를 포함해서 5가지 기능적인 쌀, 그러니까 6가지 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 남았군요. 농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토종 찹쌀, 생동찰, 청량미로도 불리우는 농미는 동의보감에 겉은 까맣고 속은 푸른 살이 있으니 수확은 상강 후에 하는 것으로 다른 음식에 비해 위장을 보호하는 데 좋으며 특히 소갈증에 좋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농미는 필수 아미노산 중의 하나인 라이신이 996.8mg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 유아식 및 건강식으로 좋으며 토종 찰밥의 특성상 찰지고 소화가 잘 되어 미숫가루 선식의 재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미를 포함해서 기능적으로 분류한 5가지 쌀, 6가지 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쌀을 직접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시 흑양미 12시 방향, 그 다음 9시 방향 바람이, 그 다음 7시 방향 현미, 6시 방향 정미, 5시 방향 농미, 3시 방향 백미 이렇습니다. 아마 쌀 이름은 쌀 색깔을 기준으로 이름을 만들었지 않나, 이름을 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래픽 그림을 보면서 쌀의 영양 분포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의 영양 분포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쌀의 속살인데 배아 살루는 쌀 영양분의 65%를 함유하고 있고 배젓 쌀 영양분의 5%, 우리가 먹는 백미는 배젓밖에 없습니다. 쌀 영양분의 5%밖에 없습니다. 95%가 탄수화물입니다. 호분층 살겨, 이거는 현미는 호분층이 다 남아있죠. 쌀 영양분의 29% 함유하고 있는데 비타민, 효소, 미네랄, 섬유질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피, 종피, 왕겨는 벼의 껍질, 이것을 벗긴 것을 현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쌀의 속살, 쌀의 영양 분포도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비아 살룬 쌀 영양분의 65%, 배젓 쌀 영양분의 5% 정도 함유하고 있고, 호분층 살겨는 요거 갈아가 살겨 나온 걸 보통 살겨 미강이라고 그러죠. 쌀 영양분의 29%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은 쌀을 구입하는데 많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데는 제대로 된 쌀 구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 정도에 따른 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쌀은 도정 정도에 따라 백미, 오분도미, 현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백미는 현미에서 겨층과 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현미 중량의 93% 이하로 도정된 쌀이며 보통 백미는 11분도 내지 13분도 쌀입니다. 오분도미는 쌀 겨층을 50%만 벗겨내어 살룬을 남겨둔 것으로 현미 중량의 97% 정도 되는 쌀을 말합니다. 현미는 왕겨만 벗겨낸 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벼 껍질만 벗겨낸 쌀을 말합니다.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일반계 백미 100g당 식품 열량은 366kcal이고 단백질은 6.8g입니다. 다른 수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섬유질은 0.5g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현미는 100g당 식품 영양은 362kcal이고 단백질은 7.2g, 섬유질은 1.2g입니다. 현미가 단백질도 많고 섬유질은 2배 이상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질을 알아보도록 살 일반계 백미 100g당 무기질 칼슘은 5mg 들어있는데 반해서 비타민 중 니아신은 1.5mg 들어있는데 반하여 현미는 100g당 무기질 칼슘이 41mg 들어있고 비타민의 종류인 니아신은 5.1mg. 결국 무기질은 칼슘이 백미에는 5mg 밖에 안 들어있는데 현미는 41mg이니까 8배 더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그 다음 니아신도 소위 비타민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미는 영양학적인 가치가 대략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합해도 백미보다 현미가 영양학적 가치는 최소 5배, 많이는 10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 칼로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 일반미 100g당 366kcal 열량을 갖고 있고 현미 100g당 362kcal 열량을 갖고 있으므로 밥 한 공기는 보통 210g이므로 백미 한 공기 밥의 열량은 769kcal가 나오고 현미 한 끼, 즉 밥 한 공기 밥의 열량은 760kcal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반 식단은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현미만 해서 밥을 해먹을 수는 없죠. 탄수화물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성분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정량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은 꼭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고 과하게 남으면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어 척척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세포인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 일일 권장량이 2100 내지 2600kcal이므로 한 끼당 700 내지 800kcal 정도의 열량이면 충분하므로 밥 한 공기 열량은 한 끼 필요 칼로리로는 충분한데 여기에 반찬, 특히 육류 같은 고기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권장량을 훨씬 넘는 과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최소화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과 잘못된 식습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3장 적당하면 에너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탄수화물이란 제목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식, 폭식, 야식, 간식 등은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쁜 식습관이기도 하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만뿐만이 아니라 제2형 당뇨, 고혈압, 축상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이런 나쁜 식사는 가급적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단원으로 건강한 식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백미에 현미 플러스 잡곡을 약 15% 내외로 혼합한 비율의 밥인데 잡곡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5장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말해주고 내가 먹은 음식은 3대까지 간다. 의 잡곡편의 효능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식은 반찬이죠.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등과 콩으로 만든 음식인 두부, 미역, 다시마, 톡김 등의 해조류, 꽁치, 고등어, 삼치, 갈치 등의 생선 요리로 차린 밥상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미나리, 부추, 양배추, 울금 등의 효능에 대해서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10장 독소를 없애야 오래 살 수 있다. 해독작용이 있는 야채류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21일 12시 37분 점심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혼합잡곡밥이고 국은 된장찌개국입니다.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개발한 특별한 된장찌개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우병우 프로그램에 자세히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2시 방향 오른쪽은 소위 곤드레나물 지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양파, 생양파고요. 중간에 3장은
소위 30가지 약초를 이용해서 만든 흑초를 넣어서 만든 쌈장인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혼자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 중간에 약간 청색을 띈 것이 다시마고, 6시 방향 오른쪽이 꽁치 통조림 출신, 왼쪽은 생두부입니다. 생두부 간장에 약간 한 거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밥은 현미 잡곡밥인데 여기는 흑양미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붉은기가 납니다. 그 다음 국은 소위 어묵국입니다. 어묵국이고 중간에 접시에 배추, 그 다음에 케일, 그 다음에 고추가 있는데 저건 땡초 같아요. 그 다음에 생굴, 이렇게 있고 김치, 그 다음에 생양파 이렇게 됐어요. 평소에 별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2014년 2월 1일 오후 6시 26분 저녁 식단입니다. 여기는 비율이 참 잘 됐습니다. 밥은 혼합국밥이고 그 다음에 양배추, 십자박같이 양배추 데친 거, 그 다음에 브로콜리 데친 거,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쌈장,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오른쪽은 꽁치 조림이고 왼쪽은 다시마입니다. 그 다음 양념 간장 종지가 있는데 그 6시 방향 밑에 보면 계란이 있고 반숙으로 삶은 계란입니다. 이거는 우리 참사협동조합 멤버들이 저녁에 소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저녁상이 차려진 겁니다. 소주는 여기 시각상 좀 그래가지고 소주는 뺐습니다. 2014년 10월 26일 점심식단입니다. 여기는 밥에 고구마를 좀 얹어봤습니다. 혼합 잡곡밥에. 그럼 국은 역시 된장찌개국입니다. 그럼 중앙에 꽁치 통조림, 이거는 꽁치 통조림 생 그냥 내는데 여기는 풋고추를 좀 썰어가 위에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그 다음 6시 방향에 양배추 데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위에는 김치고 밑에는 소위 양파 간장에 절인 양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계란은 저것도 반숙한 계란입니다. 이렇게 거의 정해진 대로 식단을 거의 항상 거의 FM대로 이렇게 해서 먹는 편입니다. 2014년 1월 25일자 제주 위클리에 보도된 해녀 밥상인데요. 밥은 보통 여기 이제 좁쌀이나 아니면 보리쌀을 넣는 제주도 특유의 양푼이 밥이죠. 국은 미역국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여기 생선 옥돔을, 여긴 생선 조림은 꼭 콩을 넣더라고요. 그 다음 고추 좀 썰어 넣고. 이게 제주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야채는 배추가 아니고 상추입니다. 상추하고 배추하고 아마 중간 단계 정도 되는데 제주도엔 저런 걸 많이 먹더라고요. 그 다음 저건 또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중간파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제주 위클리의 인쇄판으로 160개국에 보도된 적이 있고 인터넷판으로 175개국에 보도된 적이 있는 그 식단의 사진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푼이 식단으로 명명된 건데요. 밥은 전과 비슷합니다. 국은 여기에 칼치국입니다. 칼치국에는 소위 호박, 단호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푸른색은 나물인데 돌나물 같습니다. 돌나물. 저거 시골에 가면은 땅나무 밭에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다른 거는